수리남 재밌게 보셨나요? 한 이틀에 걸쳐서 어제 다 봤습니다. 재밌게 봤어요. 다음 화가 궁금해지고. 재밌게 봤으면 누구랑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요즘 친구가 없습니다. 오늘도 대본 없이 수리남 얘기 좀 합시다. 이게 저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6시간짜리 영화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윤종빈 감독의 신작 영화 남미의 수리남에서 벌어지는 평범한 시민이 느닷없이 마약 유통에 연루되면서 겪는 모험담. 근데 말이죠. 윤종빈 감독이 필모가 용서받지 못한 자를 데뷔작으로 할 것이냐 문제도 있지만 워낙에 세간에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그 다음에 비스티 보이즈, 범죄와의 전쟁, 군도, 공작, 그리고 지금 수리남이죠. 그러니까 한 6개 정도 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최고작은 비스티 보이즈고요. 세간의 최고작은 범죄와의 전쟁이겠죠. 이번 수리남도 그 정도 급은 안 되고 군도, 공작, 수리남. 군도, 공작, 수리남. 그러니까 잘 만들던 감독이 지금 좀 기량이 줄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시 예전처럼 잘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다음 편은 좋아질 것인가? 윤종빈 감독이 잘 만들던 그 시절에 비하면은 지금 그만큼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리남 자체는 어느 정도의 완성도가 있는 것이냐 하면 그냥 평범한 정도의 완성도가 있고 재미도 평범한 재미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알차게 구성을 하려고 한 흔적들은 보이는데 뭔가가 부족해요. 뭔가가 부족합니다. 스펙타클이 없다고 할 수도 있고 제작비가 좀 부족했을까요? 아니면 액션 장면을 잘 즐겨 찍으시는 것 같지는 않아 보여서 좀 아쉬운 점을 좀 얘기해 봅시다. 작품 전체적인 그 관점에서 좀 이런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 이 이야기는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만들어졌으나 많이 각색했다. 이렇게 자막이 나가고서 하정우의 나레이션으로 수리남은 이런 나라고 내가 여기서 겪은 일을 얘기를 할 건데 그게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알아서 판단하시라. 또 이런 식의 나레이션을 또 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좀 컨셉이 무너졌달까? 시작부터. 예를 들어 그 분야에서 유명한 거는 코엔 형제의 파고가 그렇게 시작을 하죠. 이거는 미국의 어느 파고 지방에서 일어난 일인데 실제 인물들의 이름은 이제 다 가상의 이름으로 한 거다. 그래서 진짜 있었던 일처럼 자막을 깔아놨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 자막 자체가 구라 그런 컨셉을 가지고 있는데 이 영화는 수리남은 우리가 알죠. 이게 대충 비슷한 일이 있었다라는 걸 알고 실존 인물도 어디 있고 그것도 자막에서 한번 나레이션으로 한번 그러니까 그 처음에 나오는 자막 자체를 이 작품 그 자막 자체가 작품에 속해 있는 거냐 동떨어져 있는 거냐 이런 관점에서는 그 자막은 작품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냥 단지 소송을 피하기 위한 변명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는 관객은 그러니까 그 사건과 상관이 없는 그저 재밌게 보러 온 관객은 이제 상관이 없는 그런 얘기가 돼버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정우가 하는 말로는 그 사람은 어차피 가상의 인물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본인도 아니고 실제 사건의 그 실제 당사자도 아니고 그냥 배우니까 배우가 하는 나레이션은 이거 내가 진짜 겪은 일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시작을 하고, 이게 컨셉이 서로 좀 부딪혀요. 또 예를 하나 들면은 그때 그 사람들에서 처음에 이렇게 뭐 이게 실제 사건과 그런 관련이 있다 없다 이런 자막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없었을 것 같은데 그 영화의 시작은 그 영화도 나레이션으로 시작을 하죠. 윤여정 아닌가? 윤여정 배우의 나레이션은 마지막에서만 나왔나? 윤여정 배우가 딸내미 데리고 한석규한테 막 우리 딸이 그래가지고 그분께서 그렇게 시작했던 것 같네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그때 그 사람들은 정말 미친 영화예요. 어떻게 그런 걸 했지? 근데 그 임상수 맞나? 임상수 감독님 맞나? 맞겠죠? 임상수 감독님 요즘에는 영화를 그렇게까지 안 찍으시는 거 보면은 그때 뭐 젊은 혈기이셨는지 아니면 이제 세상 사는 법을 깨달으신 건지. 야, 그런 영화를 만들 수 있다니. 그건 정말 세계 최고 똘끼 아닌가? 참. 아무튼 생각해보니까 수리남하고 관계가 없네요. 오프닝이 그게 아니었군요. 이 수리남이 좀 안 해도 될 소리를 하는 것들이 여럿 있어요. 아니, 왜 저렇게, 저 장면은 왜, 저 대사는 왜, 저거 왜 저렇게 써가지고 긴장감을 떨어뜨리지?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장면이 하정우가 조우진한테, 근데 너 왜 나한테 반말이야? 그러니까, 나 너하고 갑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보신 분들이 아시죠, 다. 그 장면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되게 좀 어색하더라고요. 굳이 저 상황에 둘이서 통성명하고 친구 먹고 갑자기 그 한마디로 무슨 되게 불알 친구 된 것처럼 아니 그러고서 둘이 친해졌다고 하자고요. 그다음에 뭐가 없어. 그 소세지 굽는 장면에서 좀 주고받는 게 있죠. 그 왜 잔슨빌을 자꾸 이렇게 잔슨빌 하는지 PPL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앞에 통성명하는 장면이 없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둘이 아삼육 안 맺어도 된다고. 근데 거기서 왠지 그 동료 의식이라든가 여기에 내 편은 너밖에 없다. 그게 없어도 되거든. 그래도 뒤가 맞거든. 그리고 헬기 장면에서 이제 딱 둘이 조우진이 마지막에 헬기에서 이렇게 어깨를 탁 만졌나? 하정우한테? 그냥 씩 보고 웃었나? 그게 꼭 필요할까요? 아니, 근본적으로 더 생각을 해보면, 이 하정우가 황정민의 집에 들어갔어. 협박을 해가지고. 들어갔으면, 황정민도 그렇지, 그 밑에 3명, 부하들 3명도 계속 하정우를 압박해서 조금만 잘못하면 죽여버릴 것처럼 하고, 감시하고, 완전 이렇게, 긴장감 쩔게 압박하고 그래야 어떤 놈이 우리 편인지 진짜 아닐 것 같은 놈이었는데 얘가 우리 편이었네 하는 순간 또 뭐가 이게 반전이 되고 이런 게 생기지 없어 그게 애초에 압박이 없다 보니까 조우진이 나 너하고 갑이야 딱 릴렉스 됐다가 또 이렇게 그런 거를 너무 놓치셨어. 근데 그걸 놓친 거냐라고 하기에는 또 할 거는 또 하기는 했어요. 요소마다 있기는 있는데 그게 왜 그랬을까? 이게 6부작짜리니까 좀 감독이 드라마를 처음 찍어봐서 템포 관리에 실패한 건가? 2시간짜리 영화를 찍으면 많이 찍어놨고 대사는 많이 써놨는데 이것도 자르기 싫고 저것도 자르기 싫은데 어떻게든 잘라야 되고 시간을 맞추려면 그러니까 템포 빠르게 그랬으니까 영화가 재밌었던 거고 지금은 어떻게든 늘려야 되니까 할 말은 없는데 여기서 이런 얘기하면 재미없는데 그래도 시간은 맞춰야 되니까 그냥 계속 넣고 편집 때 못 자르고 이거 저 잘랐으면 좋겠는데 그냥 러닝타임이 안 나오네. 이런 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도 6편 다 보는데 크게 지루함 느끼지 않았으니까 재미있는 건 만든 겁니다. 재밌는 건 맞아요. 그리고 연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누구 얘기를 먼저 할까?
하정우는, 그러니까 결국에 이 감독이 하정우를 통해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가족이에요. 저 사람이 그렇게 위험한 일을 자처하는 것도 다 그 돈 때문이고, 그거 우리 집사람 갖다 줘야 되고 애들 교육시켜야 되는 건데, 그런 얘기를 계속 합니다. 돈 때문에 하는 거고, 내가 지금 저기다 꼬라박은 돈이 얼만데 그거 다 벌어가야 되고, 내가 돈 때문이라면 다 포기하고 그냥 마약 장사 할 수도 있어. 그거 가짜로 안 들리거든요. 그거는 가짜로 안 들려. 그럴 것 같아. 하정우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저는 내심 기대도 했습니다. 제가 배신하고 진짜 마약 장사 했으면 하는 거 아니야? 그래야지 재밌을 것 같은데? 뭐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이 사람이 어려서 불우하게 자랐고, 그래서 뭐 이 일 저 일 다 해봤고, 또 한국 사회에 좀 이 더럽고 지저분한 것도 대충 다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다니는 여자 만나서 애들 키워서 애들 뒷바라지 하고 카센터 차려가지고 성실하게 일해서 좀 깨끗한 돈으로 애들 뒷바라지 하겠다, 이거 아니에요? 가족 건사하겠다. 중간에 뭐 이 여자 있으면 됐다고, 필요 없다고 그러기도 하고. 근데 그게 하정우가 하니까 설득력이 없어. 하정우가 그러니까 설득력이 없어요. 저만 그렇습니까? 아무튼 저는 그랬습니다. 박혜수가 만약에 그 역할을 했다? 그러면 그게 설득력이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이거 다 꼬라박고 난리 났는데 돈 벌어가야 된다. 우리 애들 공부시켜야 되고 지금 전셋집 뭐 어쩌고저쩌고. 설득력이 있을 것 같아. 근데 하정우가 하니까 설득력이 없어. 윤종빈 감독이 하정우를 사용하는 방법이 좀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 그 용서받지 못한 자하고 비스티 보이즈 보면 완전 기가 막히게 딱 찰떡이거든요. 그 비스티 보이즈 할 때 감독이 하정우한테 디렉션 했던 얘기를 제가 예전에 어디서 읽었었나, 누구 인터뷰를 봤었나 기억나는 게, 그 용서받지 못한 자에서 그 하정우가 맡았던 그 인물이 몇 년 지나서 이제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고, 같은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연기를 하라 그랬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하정우의 대표적인 캐릭터라는 게 그 용서받지 못한 자의 그 캐릭터잖아요. 저는 용서받지 못한 자를 꽤 나중에 봤지만, 하정우가 좀 이렇게 세간에 알려질 때 그 계기가 됐던 것이 그 용서받지 못한 자 아니었습니까? 윤종빈 감독하고 이렇게 전화 받는 씬 말 달변으로 잘하고 적당히 이렇게 좀 선을 잘 타면서, 나쁜 사람 같으면서도 좋은 사람 같으면서도 화가 난 것 같으면서도 안 난 것 같으면서도 그렇게 됐는데, 그 다음부터는 감독이 그 하정우를 이제는 그렇게는 그만 쓰고 좀 다르게 써야 되겠다. 아니면 다른 모습을 좀 더 발견을 해야 되겠다. 다른 거를 좀 끌어내야 되겠다. 모르겠어요. 뭐 그 진위는 모르겠지만 계속 뭔가 하정우의 이미지, 대중적인 이미지에서 비껴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 범죄와의 전쟁에서도 좀 그랬고, 군도에서는 좀 무식한 힘캐? 이런 걸로 나오죠. 공작에서는 안 나왔고, 카메오를 뭘 했었나?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아주 책임감 있는 아버지예요. 책임감 있는 아버지. 한눈 팔지도 않고 가족 위해서 죽을 고생 다 하는 아버지. 야, 이게 참,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약간 낯설지 않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황정민 배우는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요. 뭔가 말투를 약간 되게 이상하게, 언제부턴가 그런 거를 좀 많이 하시는데 좀 약간 이상하게 해요.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요. 그 예전에 설경구가 그런 수법을 많이 썼었는데, 설경구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그 누구더라? 그 배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요즘에 잘 안 보이셔가지고. 범죄의 재구성에 나왔던 박신양도 그런 수법을 많이 썼는데, 그런 식으로 말하는 캐릭터, 좀 이상하게 말하는 캐릭터. 근데 황정민은 그런 것 같으면서도 좀 이상해. 말을 어색하게 한다 그럴까?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내가 황정민을 처음 봤다면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연기를 못하지? 이렇게 생각이 들 것 같은 이상한 말투를 쓴단 말이죠. 그런 연기를 못하는 걸 수도 있는데 계속 그런 걸 해요. 그러고서 그거를 그 캐릭터를 딱 바꾸기 위해서, 돌변시키기 위해서 여기서는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게 공작에서도 좀 그랬는데 조진웅이 국정원 쪽 사람이고 그 사람한테 이제 지령을 받고 보고를 하고 하는 장면이 있고, 그리고 실제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할 때는 되게 넉살 좋은 사람으로 행동을 하고 밝고 유쾌하고 넉살 있는 사람으로 행동을 하고, 조진웅은 만날 때는 군인이 상관을 대하듯이, 거기서 이제 황정민의 캐릭터는 전역한 군인인데 국정원에서 조진웅이 접근을 해서 너 이런 작전을 같이 해볼 생각 있냐 해서 같이 일하기로 한 거죠. 근데 거기서 조진웅하고 이제 일 얘기를 할 때는 굉장히 깍듯하게 상관한테 군인이 이야기하듯이.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중령이 대령한테 얘기할 때 그렇게 하나요? 뭐 그랬습니다. 뭐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하잖아요. 중대장이 대위가 대령한테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죠. 이게 좀 그렇더라고. 아무튼 거기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밖에 나오면 굉장히 넉살 좋은 사람 좋은 되게 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반대로 연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실제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내가 상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건 이렇게 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전역한 사람이고 민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란 일을 하는 것이고, 거기 뭐 충성심이라든가 아니면 사명감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서 그렇게 행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이제 그 사람의 본 모습이죠. 오랫동안 군 생활을 하기도 했고, 조진웅을 정말로 저 사람한테 내가 정말 절도 있게 깍듯하게 충성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라는 게 있잖아요. 군인, 충성심, 애국심, 사명감, 절도, 뭐 이런 키워드로 정의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근데 그런 사람이 이게 작전이라고. 왜냐면 그 작전이라는 것이 이 사람이 군대 전역해서 뭐 사업 좀 해보려고 여기저기 돈 빌리고 해가지고 저 중국에 넘어가서 뭐 이것저것 해보려고 하는데 뭐 일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고, 돈 빌린 사람들한테는 야 돈 갚으라고 전화 오는데 뭐 돈도 못 갚고 있고, 그러면은 북한에서 너한테 접근을 할 거다. 그 자체가 이제 작전이기 때문에 그런 조진웅한테 그런 식으로 말을 하고 행동하는 캐릭터가 작전한테 연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평생 군인으로 살아온 그렇게 딱딱한 사람이 이렇게 살살거리고 막 넉살 좋고 그런 사람을 연기할 수 있다고? 그걸 연기를 할 수가 있다고? 그게 실제 상황이라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나만 이상한가? 오히려 반대라면은 모르겠어요. 반대로 내가 전역 군인이었지만 전역했는데 뭐 이제 아저씨인데 국정원? 그래 같이 일은 하는데 상관은 아니지. 내가 다 보고할 거 보고 임무는 충실하게 수행할게. 그래서 요건 이렇게 됐고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말이야 뭐 조진웅 이렇게 얘기한다고 치자고요. 그걸 똑바로 했어야지. 아니 뭐 화를 낼 게 아니라 이렇게 돼서 이건 잘 안 됐다고요. 이건 잘 됐다고요. 여기 이쪽이 됐으니까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조진웅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나는 내가 뭐 여기 계급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을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충성심으로 애국심으로 하는 건데 너랑 나랑 위아래가 어딨어. 파트너지. 서로 잡이 다른 거지. 만약에 그런 사람이라면 밖에 나가서 뭔가를 할 때 나 예전에 군인이었으니까 그리고 사업은 처음 하니까 돈은 좀 있고 여기서 빌리기도 했지만 이거 좀 잘 해서 어떻게든지 잘 해야 되는데 좀 어설프게 보이더라도 막 좀 파이팅 있게 하려고 하고 그런 연기를 한다. 그건 오히려 말이 되잖아요. 이성민을 만났을 때 이성민도 군인이고 서로 이게 군인다운 모습 이렇게 하면서 뭐 동무도 예전에 군인이었으니까 뭐 이런 데서 동질감도 더 생길 수 있고. 근데 아무튼 공작에서는 황정민은 그게 뭐 디렉션이었는지 본인의
설정이었는지는 몰라도 조진웅한테는 굉장히 깍듯하게, 그리고 그 밖에 나가서 작전을 할 때는 좀 유들유들한 캐릭터를 이 사람이 연기한다. 그렇게 컨셉을 잡았는데 그거 잘한 건지 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도 수리남에서도 약간 비슷하단 말이죠. 목사를 할 때는 뭔가 좀 딱딱하게 말하고 뭐 형제님께서는 혹시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뭐 좀 과하게 성직자 같이 뭐 예의 있게. 근데 조금만 뭐 하면은 바로 그냥 아이씨 쌍욕 박아버리고. 심지어 거기서 하정우랑 이렇게 다 듣고 있잖아요. 자기 캐릭터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걸 만약에 그걸 다시 갸꾸로 했다고 하면은 목사님이야. 목사님인데 좀 말이 좀 되게 재치 있고 재미있고 이 사람이 좀 성격도 밝고 연단에서는 막 이렇게 좀 목사님 좀 위험 있게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지내셨어요? 뭐 되게 좀 살갑게 사업하러 오셨다고요? 야, 뭐 대단하십니다. 그 홍어 사업을 그렇게 하신다고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근데 뭐 중국 누구 깽단들이 해가지고 그래요. 그거 어떡하나. 혹시 그게 누굽니까? 혹시 이렇게 생긴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은 내가 방법을 좀 찾아보죠, 그러면 우리는 뭐를 상상합니까? 저 목사님이 저 특유의 어떤 그 살가운 태도, 좋게 잘 이렇게 사람 설득하고 또 이렇게 해서 뭔가 해주지 않을까라는 걸 기대하고 있는데 딱 수틀리는 순간 딱 정색하고서 쌍욕 박아버리면 저거 뭐냐? 또 임팩트가 있지 않을까요? 임팩트라기보다는 그게 더 말이 되지 않나? 저만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목사라는 사람이 뭔가 좀 이렇게 성직자처럼 말하고 있는 사람. 근데 뭔가 말투가 어색해. 저 사람 되게 친절한 것 같고 그렇긴 한데 좀 지나치게 홀리해 보이는 사람. 근데 말투가 어색해. 근데 딱 수틀리니까 쌍욕을 아주 찰지게 박아. 물론 뭐 이 역사에는 가정이 없듯이 이미 결과물이 나온 작품에다가 연기를 좀 이렇게 하지 저렇게 하지 이 뭐 옳지 않은 일이긴 해요. 근데 그렇지만 캐릭터가 좀 붕 뜬 것 같다는 거죠. 그게 공조와 수리남뿐만 아니라 요즘 황정민 배우한테 좀 자주 느껴지는 그런 거랄까? 좀 뭔가 설정이 좀 예전처럼 착 달라붙지 않는달까? 뭐 그런 겁니다. 황정민의 캐릭터 설정이 참 좋았던 거는 뭐가 있죠? 신세계가 생각이 나고, 그리고 달콤한 인생도 생각이 나고. 저 달콤한 인생 연기가 참 좋았어요, 저는. 길게 안 나와도 베테랑도 좋았어요. 그러니까 황정민은 좀 뭔가 이렇게 좀 풀려있는 상태가 뭐 저한테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그렇게 할 때에 악역이든 선역이든 진실되게 보이고 그러니까 본인은 그렇게 연기하는 수법을 좀 편안하게 연기하는 수법을 그럴 때 써야 되니까 그 반대일 때는 좀 다른 수법을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아까 황정민 얘기를 또 하려고 그랬었는데 공조 얘기를 하다가 그리고 아까 공조 얘기를 해서 생각이 났는데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틴커 테일러 솔저 스파이가 나오고서 한국 영화판에서 틴커 테일러 솔저 스파이 같은 영화 만들고 싶어하는 감독들이 엄청나게 많아졌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몇 년 전에 들은 얘기예요. 공조가 아니라 공작도 생각해보니까 지난번에 안도르 썰 때도 이 틴커 테일러 솔저 스파이 얘기를 했었는데 아무튼 공작도 존 르카라의 냄새가 아주 깊게 배어 있고 또 뭡니까 최근에 이정재가 감독한 헌트도 괜찮게 봤는데 거기도 그래요.
그리고 이번에 수리남도 그렇고요. 그런 거를 보는 재미도 괜찮습니다. 근데 좀 아쉽죠. 틴커 테일러 솔저 스파이 영화도 물론 굉장히 잘 만든 영화지만 이정재나 윤종빈이 뭐 영화 보고 베끼려는 생각을 하겠어요? 설마. 이 책들을 다 읽고 좀 이렇게 참고를 하려고 하겠죠. 추운 나라에서 온 스파이 같은 게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때도 그랬고, 공작 때도 그랬고, 이번에 수리남도 그렇고. 수리남 욕만 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재밌게 본 건 사실입니다. 재미는 있어요. 아쉬운 점이 좀 있다 뿐이지. 그리고 윤종빈이 다음 영화는 좀 더 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국 영화계에 드문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요즘 좀 주춤한 것 같아요. 응원합니다.